호남정치 1번지로 불렸던 광주 동구가 선거구 통폐합 대상 1순위로 분류되면서 지역 정치력 약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자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광고에 판매한 일명 떴다방 업주 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광주의 국회의원이 7명으로 1명 줄어들게 됩니다. 호남정치 1번지로 불렸던 선거구가 사라지는 만큼 의석수 하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 동구의 인구는 99,900여 명. 전국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고 선거구 유지 하한선보다 38,000여 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왔고 최근 농어촌 선거구 축소 최소화 방침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지역의 통폐합 대상 지역은 예외 없이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치행정구를 분할해서까지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금지하겠다. 광주 동구와 북부 갑을 3개 선거구를 합친 뒤 2개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최근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당에 기대어 선거구 수를 유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광주 동구가 이렇게 호남 정치 1번지로서의 위상이 추락한 데는 구도심 공동화와 옛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예견돼 왔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난 2010년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 당시 동구 인구를 14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엇갈리면서 별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구 인구를 겨우 5,068명 늘리는데 그침으로써 사실상 미봉책에 지역 정치권은 뒤늦게 광주의 정치력 약화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며 선거구 수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역사교사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교육감은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2017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채 학생들을 획일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상의 비정상화를 추진하는 무리수이며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교사들은 또 전국의 400여 시민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국정화 조치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지를 널리 알려서 공감대를 넓히는 운동을 아마 벌일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국정교과서의 대안으로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교과서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시도교육수장들과 연대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지역교육계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기에너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런 박람회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마음대로 구부러지는 이 유기태양 전지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는 자동차 바퀴나 신발에 장착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 충전 막 한다고 하면은 직접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들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기술들입니다. Energy shortage problem is one of the big issues
facing mankind. 전력 분야의 신기술을 보여주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기를 전략하고 저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가정과 빌딩과 공장과 지역과 섬을 모두 바꿔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유감없이 전시될 것입니다. 이번 빅스포에는 35개 나라에서 100여 개 기업, 2천여 명이 참가해 신기술을 교류하고 있고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빛가람 도시로 막 옮겨왔을 때 공공기관 직원들은 나주가 마치 시베리아 같다며 나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편의시설은 없고 대중교통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추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난개발 걱정이 나옵니다.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6급 직원 중에는 한 26%, 그다음에 계약 직원 약 30%가 이 지역 출신 인재들로 들어옵니다. 특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사업은 광주 전남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어떤 문명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에너지와 IT의 융합입니다. 이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부족한 문화시설 등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긴 눈으로 보고 이분들이 일하시기 편하도록 부담 덜 드리고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할 그런 생각이,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역민들께 드리고요. 기대와 걱정 속에서 출발한 빛가람 혁신도시. 불과 1년 만에 상생과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인삼과 비슷하게 생긴 약재 중에 흑삼이란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만병통치약처럼 팔아 폭리를 챙긴 일명 떴다방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건물 바닥에 주로 5,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창고에는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흑삼이 상자채에 쌓여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47살 송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천과 청주에 속칭 떴다방을 차려 여성들을 모은 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흑삼을 특효약으로 광고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통에 63만 원을 주고 사들인 흑삼을 구입가의 2.5배가 넘는 157만 원을 받고 팔아치웠습니다. 만병통치약이란 설명에 속아 넘어간 노인은 무려 172명, 판매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논문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좋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들은 설명회에 참석하면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품권을 준다며 주부와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노인들이 흑삼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가루로 만들어주는 불법 가공 혐의도 받고 있는데 흑삼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복통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막 사라고 막 강제로 갖고 와서 할머니들 간 한 번 막 울상이고 배도 아픈 거 머리도 아픈 거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피의자들은 판매장을 찾은 노인들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고객 명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팀별로 노인들을 약 50명씩 관리하면서 팀별로 실적 경쟁을 유도해서 흑삼을 판매해 왔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떴다방에서 일했던 팀장 8명도 소환 조사해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음주 상태로 등산을 하다 실종됐던 60대가 1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담양소방서는 어제 산악회 회원 60여 명과 내장산 등산에 나섰다가 음주 상태로 실종됐던 62살 장모 씨를 15시간 반 만인 오늘 아침 7시쯤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일성 선생의 생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일성 선생의 외동딸이 상생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두 개의 정률성 생가. 불로동이 맞다, 양림동이 맞다를 두고 지난 10여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이 출생지 확인 소송까지 냈지만 그마저 각하 판결이 나며 출구 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인 정률성 선생의 외동딸이 모두 힘을 합칠 때라고 말하고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参与的团体比较多，所以呢力量不够集中，就是等于是各做各的这样子，这样的话力量就分散，所以这些资源，所以如果都能够整合起来，集中起来，大家集中来做。 현재 광주시는 정률성 음악제를, 남구는 정률성 동료제와 거리 조성을, 동구는 생가만 보존해 놓는 등 사업이 제각기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사셨던 곳이나 태어났던 곳이나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관광 벨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관광객들도 정률성을 테마로 하는 실질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대립을 넘어 상생하자는데 지자체들이 공감하면서 출생지로 추정되는 광주 동구와 남구, 성장지인 화순까지를 잇는 관광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아시아의 대표 안무가와 무용수로 구성된 아시아 무용단이 내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단 공연을 갖습니다. 아시아 무용단에는 한국 무용수 5명과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12개국 무용수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여하며 일본의 우메다 히로아키와 한국의 황수연이 안무가로 나섭니다. 이번 창단 공연에서는 민족별로 아시아 춤에 대한 다양성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찾는 새로운 시도들이 선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역 인권 증진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총 5만여 건의 인권 침해 진정과 상담 등을 처리했고 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민선6기 역점 사업인 자동차 밸리 조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역 학생들이 릴레이 헌혈에 나섰습니다. 이번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는 송원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오늘 대학본부 앞에서 헌혈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대, 조선대 등 1000여 명의 학생이 이달 중에 헌혈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조명 생산업체에서 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55살 유모 씨 등 2명이 지난 3월부터 조명 공장에서 설비 철거 작업을 한 뒤 구토와 발진, 손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